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FOMC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0.25%만 하는 게 아니라 0.5%, 어쩜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는 가 더 이상 아닙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십니까? 10분만 비트코인 이번 주 순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비트코인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8월 5일에 폭락한 건 알겠고, 그래서 반등도 많이 했어요. 그쵸?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 가까이 하락했던 가격이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지금 6만 불을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8월 5일 월요일에 비트코인이 왜 폭락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미국 실업률이 4.3%가 나왔죠. 그 다음에 ISM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6개월 이상 장기간 50을 하회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N달러 환율이 흔들렸어요. 왜냐?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10년 만에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N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엔화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저리의 N을 빌려서 달러 기반의 어떤 예금이나 뭐 어떤 달러 자산에다 투자를 하면 값싸게 자본 조달하는 것으로 비싼 금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렸어요. N 캐리 트레이드. 근데 N달러 환율이 급락한다,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는 엔화를 다시 되갚을 때 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4%나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린 N 대비해서 N이 14%나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에도 투자했고 뭐 예금, 채권 다 투자했겠죠. 근데 그거를 팔고 다시 N을 갚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보전을 위한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대량 매도가 있었고, 이게 월요일에 이제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비트코인의 패닉셀러도 이게 이어진 거고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이제 20% 가까이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 시장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10억 달러 규모 선물 롱 포지션 청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프 트레이딩이라고 굉장히 대형 유동성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주 대규모의 이더리움을 시장에다가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여기가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설까지 대두가 됐고, 미국 ETF에서는 2억 달러가 하루 만에 순유출이 됐습니다. 8월 5일 월요일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를 지냈었죠. 비트코인은 또 장을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닉셀이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또 그 이후로 많이 회복을 했어요. 지금 주봉 차트를 제가 가져왔는데 6만 1,000불,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에는 다시 6만 불, 5만 9천 불 왔다, 6만 불 갔다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주봉이죠. 이건 주봉이니까. 근데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6만 7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선을 한번 그려보면, 제가 이제 늘 이 트렌드선을 그리잖아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미국의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촉발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트렌드, 그게 꺼졌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느냐, 이거를 보는 트렌드 선이에요. 이 파란색 선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이때죠. 1월 달에 승인돼서 상승 모멘텀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이제 49,000불까지 매도 호가가 나왔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로 보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래서 49,000불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그 거래량은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선에서 49,000불이 아니라 56,000불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드선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줌인해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 가격 차트 일봉입니다. 엄청나죠, 변동성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 변동성은 아주 익숙하신 지금 일이에요. 특히 상승장에는 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장기간 베어 마켓을 거쳐서 아주 짧은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해서 가격 상승을 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장에는, 불마켓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이제 저점에 잡고 고점에 팔려고 하면은 이제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변동성을, 이 파도를 즐기면 됩니다. 거꾸로 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8월 11일, 이제 어제 일요일에 제가 스크린샷을 한 건데, 저점 대비 24%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49,000불 저점이었죠. 여기 대비해서 61,000불까지 올랐으니까 24% 회복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가고 있다. 자, 제가 비트코인 가격 말씀을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여드리지만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채 금리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해요. 특히 시중의 유동성이 풀렸냐 아니면은 뭐 줄어들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미국채 금리는, 미국채 가격이나 금리는 그냥 경기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왜냐면은 투자자들의 그 아주 민감한 경기에 대한 예상이 여기 바로 녹아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년물 금리 차트 주봉으로 일단 보세요. 삼각 수렴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제가 차트에 줄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리는 이렇게 한번 그어볼만 해요. 왜냐면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파란색 선은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의 상단이었어요. 5% 살짝 넘는 5.083%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렁였었죠. 지난 몇 주 동안, 지난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폭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너울이, 웨이브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렴, 이걸 라운딩 탑이라고 하는데 원형 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환형 패턴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패턴이 2년물 금리 차트에서 보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라운딩 탑, 이렇게 원형 차트, 원형 천장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삼각형이 모여드니까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참 차트 분석도 신뢰가 갈 때가 있긴 하죠,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3%대로 이렇게 주저앉다가 4%로 살짝 올라왔는데 다시 3%로 아마 내려갈 거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2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금리 차트잖아요. 그래서 한번 4%로 올라오면은 이제 국채 트레이더들이 이 4% 금리를 굉장히 땡큐 바이 모먼트로 보고 추매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또 3%대로 내려가고, 다시 무슨 일이 있어 4%로 올라오면은 다시 매수해서 또 3%대로 내려오고, 이게 저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고요. 자, 일단 이거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한 뒤에는 6에서 12개월 사이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지금이 2023년 7월에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한 뒤에 13개월째거든요. 딱 7월에서 8월이니까.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죠, 드디어 8월 달에. 그러니까 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진짜로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4%대 금리를 매수 찬스로 인식하고 매수를 계속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줌인해서 보겠습니다. 완전히 브레이크돼서 내려왔죠. 자, 이렇게 원형 차트, 원형 천장을 그리면서 내려오다가 좁아지다가 완전히 브레이크아웃 했습니다. 자, 시장의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이 채권 금리는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아주 직접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뚫고 내려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7월 달만 해도, 그러니까 이 아직 삼각형 안에 금리가 들어와 있을 때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노랜딩이나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를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나가지 않을까, 0.25% 한 번 하고 뭐 내년에 한 번 하고 이러지 않을까를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 선에서 머물렀는데 이렇게 뚫고 내려왔다는 거는, 4%를 완전히 뚫고 내려와서 3%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노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은 연착륙이죠. 연착륙 아니면 잘못하면 경착륙, 하드 랜딩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착륙이 오면, 하드 랜딩이 오면 이제는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져요.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말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FOMC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0.25%만 하는 게 아니라 0.5%, 어쩌면 1%까지 한 번에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아니에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내러티브를 그렇게 공부했었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하드 랜딩이면. 배드 뉴스 그냥 배드 뉴스입니다. 주가 지수도
기준금리 인하를 1%를 하던 그걸 어떻게 하던 더 내려올 거고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큰 변동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하드랜딩으로 진짜로 실현되면 말이죠.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지금 현 상황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져볼 거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